아유, 그리움을 낳게 하는 그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범죄를 알면 심리가 보인다. 예, 2주 만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권일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난주에 세상 답답한 분을 자리에 앉히고 가셨죠? 아니, 그 박재일 교수가 굉장히 유능한 그 네고시에이션이에요. 네고시에이터예요. 네. 대화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대화가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내 불러와 했는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하면 결국은 그 인질범이 아이씨 내가 부르러 가야겠다.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나 문제를? 근데 이게 이제 그 네고를 할 때 이제 항상 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당사자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네고를 잘하는 것이 고수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죠? 때는 바야흐로 1992년 파출소에 근무했을 때인데 네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동네 그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곳에서 싸움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생선 파는 데면 칼이 막 칼이 난무하게 있잖아요. 되네. 아, 또 이게 사진 위험하지. 찍는 막 칼부리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위험해.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탁 갔지. 또 젊은 또 순경이 아, 혈기 왕성하니까. 오토바이 딱 세워놓고 네. 보니까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있고 뭐 다른 사람들 또 물건 팔고 있고 뭐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입구에 시장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확 자빠져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경찰서에 있는 게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을 하고 모른 척을 하고 저거 고치는 순간 권위는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위험 있게. 동작 그만. 아, 위험 있게. 동작 그만. 아무도 동작을 안 그만해. 쳐다보지도 않아. 동작 그만. 그래도 안 봐. 안 봐.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로 들어갔어. 어. 싸우고 있는데 딱 들어갔더니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이 한쪽 사람이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음. 내 목에다가 진짜 칼을 딱 대고 넌 뭐야 이러는 거야. 아, 경찰인데. 경찰인데. 그래도 보면 몰라 경찰인데. 경찰인데요. 그래서 내가 또 단호하게 얘기했지. 칼 내려. 칼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말 잘 안 들어. 너 쏜다. 쏜다. 진짜? 아니 안 쏠 테니까 내려. 야, 이 순간에 지금 네. 요 몇 마디 했잖아요. 내 지나온 삶이 다 파노라마처럼. 야, 내가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 여기서 끝나는구나. 네. 이건 뭐 내고고 뭐고 그냥 끝난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내고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뭐 결론이 뭐야? 내고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결론이야 그래. 이제 박재일 교수가 잘한다 이런 얘기지. 형도 그만해. 본인도 지금 아니, 죄책감 느끼고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 허탈하게 만들어. 에이, 그만해 형도. 권일은 교수님. 예? 시간이 좀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2주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근데 이걸 듣는 분들이요. 근데가 아니라 사과하시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들으시는 분들이 네. 페북이나 이런 데 문자 메시지 가끔 보내세요. 지나간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어서 굉장히 내가 요거도 먹고 간 거 있잖아요. 그거 재밌다고. 유머.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건 재밌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오늘은 뭐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네. 네. 그래서 오늘 사건으로 가야겠죠. 네. 때는 바야흐로 1895년. 예? 1895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25년 전. 1895년 사건입니다. 1895년 5월에 강원도의 지평군의 한 고갯길에서 그 40대 중반의 보부상이 총과
몽둥이로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냥총. 사냥총. 네, 사냥총. 어.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동료 보부상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실종이 됐다. 그 시신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종이 됐다라고 한 달 만에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동료 보부상이 신고합니다. 네. 실종 신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동네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동임이나 면임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행정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관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보부상들이 동료들이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그 동임이나 면임들이 은폐를 하려고 해버리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가족도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 공무원도 하지 않고 가족도 실종 신고를 안 낸 상태입니까? 안 한 거죠. 그거는 조금 네.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일단은 혐의점 가족에 가족.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군수가 신문을 했는데 이 면임들이나 공임들은 이제 그 혐의점이 없어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느라고 자기도 몰랐다. 몰랐겠죠. 그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보부상 중에 이제 접장이라고 해서 이제 우두머리예요. 반장. 네, 반장. 반장이 신고를 했는데 그 반장이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 소문을 듣고 나서 보부상 중에 하나가 실종됐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네. 다른 보부상들한테 빨리 이걸 알아봐라. 그래서 어느 장소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그 모이는 장소에 가봤더니 다른 보부상들이 그 사망한 김정선 씨라고 하는 피해자 실종된 사람의 사위인 남계영과 실종된 사람의 아내를 결박을 해놓고 추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랑 보부상들이 실종된 사람의 아내를 아내와 네. 사위를 왜? 추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족인데도 신고를 안 했으니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럴 수 거죠. 있겠죠. 그래도 결박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니까 네. 때는 바야흐로 1895년이니까. 네. 바야흐로. 네. 그래서 이 사위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이제 실종된 그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안치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함께 사냥을 가자고 해서 사냥을 갔고 안치홍과 그다음에 고덕인이라는 포수가 이제 그 사냥을 가기로 했는데 출발을 해가지고 물건을 놓고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물건을 놓고 와서 가지고 와서 갔더니 이미 그 사람을 죽였더라.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심부름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네. 고덕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였더라. 그러니까 사냥을 넷이 갔는데 네. 이 사위가 잠깐 심부름 갔다 온 사이에 나머지 두 명이 그 장인어른 되는 사람을 죽였더라. 네. 그런데 거기서 너도 지금 이 매장을 하는데 가담을 하지 않으면 너도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홍 씨를 데리고 갔죠. 데리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냥 안치홍이라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산에 가고 소금 팔러 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같이 어디 간다고 하더니 와가지고 안치홍이라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 그냥 고향으로 갔다라는 메모지를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네. 그래서 뭐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아내는 수상하네. 가족이 좀 매우 수상한 상황입니다. 네, 매우 수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결국은 이제 군수가 이 그 안치홍이라 하고 이 포수인 고덕인이를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신문을 해봤더니 이 고덕인이란 포수가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나는 사실 안치홍이라는 사람한테 생계를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안치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해한 거죠. 살해한 이 김정선 씨의 처인 홍 씨와 내연의 관계다. 그래서 내연의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사망한 피해자인 김정선 씨가 이거를 알게 되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네가 좀 죽여달라라고 해서 자기가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청부살인이군요. 청부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돈까지 받았어요. 살해하고 돈까지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덕인이라는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홍 씨의 말은 아내인 홍 씨의 말은 전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아내를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네.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내가 이 사망한 김정선 씨의 하고 재혼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까지 지금 있는 사람인데 안치홍이라고 하는 옆집 사람이 나와 내연 관계가 아니고 남편이 없을 때마다 나를 와서 성폭행을 해서 겁탈을 한 사람이다.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피해자로 살아왔다. 그런데 심지어 그거를 사망한 남편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니 안치홍이란 자가 남편도 묵인했구나. 그냥 묵인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또 반전 나옵니다. 이제 그 안치홍이란 자가 체포가 안 됐었어요. 그동안에 도망가 있었죠. 도망을 가 있던 자가 이제 그 몇 달 만에 잡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내가 죽이라고 한 건 맞다. 고덕인한테 쏴 죽이라고 한 건 맞는데 호수한테 시킨 건 맞다. 그래서 죽였다. 그 자리에서 같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성폭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연 관계였었다. 그래서 이 처와 내가 같이 짜고 이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이 처가 공모자가 돼버린 거죠. 피해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처와 안치홍 둘 중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느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겠군요. 예. 그런데 어찌 됐건 그 이제 그 진술 안치홍이가 얘기한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집에서 홍 씨의 집에서 방 안에서 둘이서 공모하고 서로 비밀을 지키자라고 한 각서를 발견을 합니다. 아내 집에서 아내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 공모를 것이었습니다. 한 거죠. 피해자가 아니고. 정말. 결국은 그래서 치정과 관련된 살인인데 당시에는 그 이 최종적으로 법부에서 판결 처리가 된 것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제 당사자 실행한 사람만 처벌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죠. 예. 청부살인이면은 이제 살인한 사람만 처벌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례적으로 3명 다 처벌을 하면서 3명 다 사형을 집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괘씸죄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매우 전형적인 판결이었나 보군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이례적이고. 그래서 살인을 교사 또는 모의한 죄, 그 다음에 실행한 죄 이렇게 해가지고 3명 다 사형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네.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억울하다고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같은 일이지만 두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내를 나중에는 뭐 그 거부나 저항의 강도가 좀 약해졌을지 모르나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러기 쉽지가 않았을 수 있잖아요. 뭐 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안치홍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횟수가 좀 잦아지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랑 같이 정을 통한 사람이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개념으로는 그루밍. 그렇죠. 근데 이제 아내는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비밀 유지각서 같은 것도 결국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쓴 측면이 난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아내분은 좀 난 억울해 보인다. 요 사건 재심 신청합니다. 전 재심 들어가. 요거 재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용희 씨가 욕 많이 먹더니 거의 그 페미니스트로 넘어왔네요. 그런데 이런 그 당시의 사건들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이유들은요.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의 고전적인 범행의 동기들이 사실은 치정이라든지 그게 많았습니까? 원한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범죄였어요. 외국하고는 좀 다른 게 이런 그
어떤 원한 치정 이것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의 범죄 동기들을 보면 네. 상당히 뭐랄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만 해도 사실은 과학수사라든지 뭐 이런 신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기 전에 이미 어떤 그 범행 동기가 워낙 뚜렷해서 사건이 잘 밝혀졌던 그런 그 전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과거의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몰입이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지만 이게 살인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지금도 이제 이런 살인들이 제일 많죠. 사실은 뭐 치정 원한이 가장 많죠. 많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많아지는 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 이제 불분명한 동기를 가진 살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이런 살인의 동기가 조금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노래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스모키의 노래. 스모키.